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시지요? 예.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교회를 다니시거나 이제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이제 TV에 좀 많이 나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시사 프로를 통해서 이준석의 이름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김칫국부터 마시는지 어쩐지 몰라도 자기가 이제 대권 도전에 이제 먼저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준석이 진짜 보수를 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보수를 위하는 건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은 이름도 개혁신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혁신을 말합니다. 혁신이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 뭔가를 바꾼다는 건데 그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냥 싸움질만 할 뿐입니다. 혁신은 아무 생각도 없고 혁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싸움만 할 뿐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이 말뿐인 보수의 개혁가입니다. 그냥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정치적인 유튜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수를 욕하면서 또 보수를 팔아먹는 정치인입니다. 보수를 팔아먹는 이 장사하는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동안의 이 과정을 쭉 보면 잿밥에 쉽게 얘기해서 돈에 눈이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유튜브 알고리즘만 바꾸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진짜 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책임지려는 사람이거든요. 조용히 움직입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말이 앞서지 않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뭔가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한테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같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에 들어오는 스타일도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번에 얘기했죠. 나는 검사가 되는 순간 이미 출사할 걸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 일을 열심히 했고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호출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대표를 호출한 겁니다. 국가에서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엘리트의 관료에서 사실 엘리트 관료로 가는 게 훨씬 그 속은 편하고 신가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이준석은 정치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게 박근혜 키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그냥 그 젊은 사람 하나 넣어서 어떻게 얼굴 바꿔보겠다고 그런 이미지 바꾸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치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경로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그 신중하고 정제된 언어를 많이 쓰죠. 공격은 정확하지만 절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가는 믿을 수 있는 그 국가 리더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더로서의 그런 우리가 그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도발적인 언어만 구사하는 겁니다. 말로는 뭐 기성정치를 깨는 혁신가 어쩌고 계속 말만 그렇게 하지만 그냥 말뿐입니다. 말. 뭔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 지지층에서도 보면은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전통적인 보수층, 그리고 중도 합리파, 그리고 이게 그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그 젊은 직장인층에서 그 청년층, 또 MZ세대까지 아울러서 이게 넓게 포용해가는 그런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약간 갈라치기 잘해요. 그래서 이 청년 남성층을 중심으로 뭔가 그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 반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스타일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칙 중심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속 제가 말을 하지만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른 체계적인 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이루더라도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구조에 맞게끔, 시스템에 맞게끔 일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슈를 딱 끌어들여 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NS 있잖아요. 왜? SNS하고 그런 걸 소통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가벼워 보이는 거죠. 지금 대중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지금 신비감이 있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듣죠. 좀 신비감이 있는 캐릭터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약간 그 신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보면 TV하고 라디오에서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불러주는 사람들도 참 이상하지만 TV하고 라디오에서만 그냥 입만 살아있는 이미지를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그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나마 좀 신선했던 이미지가 요즘에 와서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쭉 보면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국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준석은 이슈를 먼저 끌어들여요. 이슈를. 그러니까 국가 발전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 편가르려고 하고. 그 보수의 미래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갈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신선한 이미지는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그 검은 모략의 냄새만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일단 부족해요. 이준석 대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랐을 때 그땐 왜냐면 자기가 계속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그러면서도 그거는 다 집어치우고 자기는 혁신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를 이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그럼 복수의 이미지만 남은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만 남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여러 방면에서 우리한테 보여진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조용하게 한동훈 대표도 그 개혁을 하려는 그 보수의 그 개혁을 위해서 하는 건 있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을 먼저 쌓아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근데 늘 말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저쪽에 가 있으니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만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만 많은 겁니다. 말이 많지만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말만 많고 또 거기다가 뭔가 그 뒤가 지금 구린 듯한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의혹 때. 거기에서 완전히 그 이준석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야, 이 뭐 젊은 사람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 이 생각만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개혁신당의 그 당내 갈등에서도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허은하 의원하고 그 갈등에서 보면 그런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모든 모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들려오는 얘기는 돈 문제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돈 그 부정 사용에 관한 거 이런 거 이게 사람 이 보수를 욕먹이는 일이거든요. 그게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이재명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못된 것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실망해 버렸어요. 처음에 그 개혁의 뜻을 같이 했던 그 의원들이 다 떠나가 버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도 그냥 급조해가지고 어떻게 그 정부 지원금 받아내려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뜻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냄새, 뭔가 구린 듯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금 그나마 링게를 꽂고 그냥 연명을 하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자기 대권 도전한다고 터뜨리는 겁니다. 뭔가 좀 정책적이고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모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 발전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 개혁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싸움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뭐 보수 개혁을 뭐 막 자기가 외칩니다. 자기가 이제 뭔가 젊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말 계속 외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에 보면 대부분의 행동이 뭔가 좀 개혁적이고 뭐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움 중심의 싸움.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그 싸워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길까? 이런 것만 외치면서 자기가 개혁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당내 갈등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공격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게 이준석의 이미지예요. 사기나 치고 자기 무슨 뭐 말 들으면은 자기한테 뭐 비단 주머니가 뭐 몇 개 있다고 무슨 점술가 같은 얘기만 하고 전혀 개혁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준석은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이준석이 한동훈 대표를 넘을 수가 없는 이런 이유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자질이나 행동하는 거나 실력으로 보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그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아마 실력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이슈 장사꾼이 하니까 이슈 장사꾼. 무슨 이슈가 이렇게 떠올라서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정치하는 거예요. 인터뷰.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거기 누가 불러줘서 나가면 거기에 나가서 몇 마디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자기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명태균이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명사장 그러면서 거기가 우리가 그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가 진짜 무슨 관계인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얼마나 많은 그 의혹을 갖고 있냐고. 의혹 덩어리예요. 의혹 덩어리. 우리가 많은 의혹을 품고 있잖아요. 그날 밤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뭔가 구린 듯한 검은 그 커넥션이 느껴지잖아요. 그 보도된 것만 놓고 봐도. 그런 데서 절대 이 한동훈 대표를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그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정치인한테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 같이 이렇게 조용한 듯한 이렇게 뭔가 좀 정적인 게 느껴지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이 소란스러운 존재감만 있을 뿐입니다. 막 항상 시끄러워요. 어딜 가도 시끄럽게 아주 그냥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실력도 없이 그냥 이미지로만 이렇게 그냥 그때 이렇게 꼽아놨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근데 실력은 검증이 안 됐던 거죠. 그 자기의 그 점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살려나갔어야 되는데 그 점떼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고 뭔가 이게 좀 정정당당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성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때 그 자기 그 비서 누구죠? 그 이철규가 누군가 보내면서 뭐 뒷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녹취가 공개됐을 때부터 얘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보수층에서
또 중도층에서 그냥 이 정치적인 양아치를 배워내가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뭔가 이게 젊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나이는 한동훈 대표보다도 어린데 전혀 신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좀 좋은 거를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못된 것만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스캔들도 엄청 많아요. 이번에 지금 그 개혁신당 그 분당 사태에서 보면, 분란 사태에서 보면 허은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돈과 관련된 게 지금 많이 고소고발도 돼 있고, 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명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보수층 내에서는 지지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나이도 더 먹기 전에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때에 맞는 그 꽃이 피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약간 따뜻해졌다고 벌써 꽃이 펴가지고 진짜 봄이 올 때는 벌써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른 꽃들이 이제 피어나려고 할 때 벌써 이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젊고 신선한 그 캐릭터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뭐 이제 지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그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겸상하려는 듯한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어디 겸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그 정치적 존재를 자꾸 이렇게 키워놓으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하고 자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자꾸 이렇게 그 존재감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는 그 보수의 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포용해서 함께 가려는 거죠. 근데 이준석은 바깥에서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그 떨어지는 뭔가를 지금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막 지르는 겁니다. 그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한동훈 대표는 안에서 뭔가 해가지고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왜 보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혼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혼자 노력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실력이 중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 일련의 그 상황들에서. 이준석은 혁신을 말하지만 싸움만 할 뿐입니다. 말뿐인 개혁가죠. 행동은 없는 정치 유튜버에 불과합니다. 그냥 말만 앞서고 행동은 없는 그런 그냥 셀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인 셀럽이에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름이 그냥 회자되는 그런 그 유명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국가적 의무감도 전혀 없고 책임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장사를 해먹어야 되니까 장사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팔지. 보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냥. 보수를 욕하면서 보수를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미디어에서 또 유튜브에서. 한동훈 대표는 개혁이라고 이렇게 뭐 크게 말을 하진 않지만 정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구시대적인 87 체제를 이제 끝내고 뭔가 새로운 시대, 지금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끔 그런 정치 문화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AI 시대에 유튜브 알고리즘만 바꾸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정치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휩싸여서 그냥 그것만 할 뿐입니다. 크게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자기 이름이 잊혀질까봐 계속 그냥 그 이슈를 얘기를 해서 라디오나 무슨 뭐 TV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와서 그런 것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져 갈 만하고 누가 관심이 없어질 만하면 또 이제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이런 그 얕은 정치를 이준석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 여러 군데서 보면 진짜 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깊은 그 장고의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진중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보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충분하게 이렇게 그 다지고 다져서 실력을 다지고 다져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과감하면서도 이렇게 그 어느 분야의 전문가든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조용하고 진중하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준석은 말 바꾸기, 뭐 감정 정치, 갈등 유발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SNS 이런 것만 있는 겁니다. 뭐 정책적인 게 전혀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스타일하고 방식 차이, 그 다음에 이 정치 철학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련의 상황들에서 보면 누가 과연 보수를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누가 과연 진정 보수를 지키고 싶어하고 보수의 가치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 저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준석도 참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그 반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게 넘어섰어요. 보수 자체를 지금 공격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목적이 뭐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 어떻게 알려보려고 억지스럽게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엄청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제목이 못 돼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셀럽들은 많지만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경쟁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제2의 한동훈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위한 건강한 경쟁을 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정치가 지금 돈 남기자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치를 장사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극적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한동훈 대표,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떠들고 있는 이준석,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기서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준석의 이 잘못된 생각, 한동훈 대표와의 겸상하려는 거, 이런 거 차제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짜는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진짜는 조용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보여주기 바쁩니다. 그냥. 그렇지만 우리 한동훈 대표는 보여줄 결과를 준비하는 겁니다. 정당한 시스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근간으로 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본다면, 만약에 이런 말이 불편하시다면 찔린 겁니다. 정답이. 마음이 콕 찔려서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지적질은, 저 위대한 지적질의 서호석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찔르겠습니다. 제대로 찔러서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 유튜브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는 채널은 사실 드뭅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이 그 드문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것은 그 진짜를 위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